다선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두 지역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동안 갑 이석현 의원이 상당히 그 나이가 젊으신데 벌써 6선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계시고 후보군이 그런데 쟁쟁합니다. 이 경선을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겠다 이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권미혁 비례의원 그리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경선을 이제 치러야만 되는 형국으로 갈 것 같고 윤기찬, 심재민 여기도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이성재 지역위원장 농사 출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6선에서 7선으로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근데 또 쉽지는 않지만 또 30여 년 동안 지역구를 닦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만만치 않거든요. 지역구 관리를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선 통과가 거의 뭐 그럼 이제 바로 가는 글쎄요, 경로가 될 그건 수도 뭐- 있겠네요. 그건 뭐 장담하기는 예. 어려운데요. 근데 당내에서 지금 뭐 세대 교체론도 있고 예. 뭐 86 그룹들이 뒤로 좀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라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6선인 다선 의원을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킨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개개인 국회의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바람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또 앞으로 선거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바람이 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뭐 윤기찬 홍보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제 윤기찬 그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이석현 의원한테 결국 이제 그 고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낙선을 했는데 다시 회심의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지금 이제 출마 후보들 쭉 나왔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안양 동안갑은 다음에 살펴볼 지역에 비하면은 뭐 옛말처럼 이제 양반이다. 자, 경기 화성갑은 이제 구선을 바라보는 서청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43년생이신데 연세도 적지 않으시고 또 2년에 한 번씩 이제 재신을 묻는 미국 국회와는 다르게 우리는 4년에 한 번 뽑으면 4년을 하는 거니까 과연 출마를 하시는 것이 어떨 것이냐. 뭐 후보군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여대 연구원장직을 내려오고 그 자리에 성동규 씨가 이제 원장이 됐는데 이 역시도 이제 서청원 계입니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집회 현장이나 뭐 시위 현장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와의 교감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당에 들어와서 출마를 이 지역으로 또 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 부분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안양 동안갑이죠.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돼야 되니까 이제 뽑아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의장을 것처럼. 한번 거쳤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도 국회에서 필요해요. 여야나 국회 내가 항상 젊은 초재선들만 채워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그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유권자들이 동안갑에서도 이석현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보내줘야겠다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문제처럼 여기도 근데 일단 당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당내에서 안양 동안갑도 경선을 하겠죠.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예. 근데 여기는 서청원 의원님은 아직 당 외 인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무소속이시니까 이게 본인이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하면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화성 서부 권역이 뭐 보수 성향이 짙다고 하지만 예. 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더 살펴봐야지 저희가 이 부분 수도권 선거는 또 바람도 있거든요. 바람도 있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서청원 전 대표는 원로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지역 선거에 또 나와서 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일당이 돼야 이제 일단 국회의장이 되는데 무소속으로는 국회의장이 안 될 거고요. 뭐 자유한국당 같은 지금 여기에 베이스를 둔 데 들어오셔서 구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그 예. 당에서 밀고 있는 어떤 혁신 쇄신과 맞느냐 이런 예. 방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수도권 근데 선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자꾸 지금 서청원 의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판이 확 출렁거릴 거예요. 왜냐하면 서청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고 난 다음에 출마를 하면 모르겠는데 무소속으로 만약에 출마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무소속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이제 구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이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공천을 받고 민주당에서 나오고 다른 또 야당에서 또 나오는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예. 의원들이 또 나오게 될 경우에는 선거판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더군다나 서청원 의원이 원래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2013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은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약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